다음에는 학원 말고 이제 정말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생활적인 부분은 좀 더 답변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영국에 이제 처음에 도착했을 때 본인이 느꼈을 때 가장 크게 우리나라랑 달라서 문화적으로 막 당황하거나 이거는 진짜 좀 심하게 나는데 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개인 편차가 있을 거니까 이것도 한 분씩 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거는 영국 도착하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0층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 퍼스트 플로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약간 당황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제 저는 주방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식이었는데 거기서 제 친구가 설거지를 하는데 이제 거품물을 싱크대에 막 풀어두고 그리고 접시를 다 담가두고 5분 후에 그거를 마른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했대요, 이제 자기네 설거지를. 전 그때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너무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는데 더럽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그게 다 한 거야? 하니까 자기 이제 석회수를 닦을 겸 같이 하는 거래요, 자기네 말로는. 그래서 네, 그게 제일 황당했었고 나중에 가셔도 너무 충격받지 마시라고 저처럼. 어학연수 가는 분들이 제일 놀라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홈스테이 아줌마가 설거지를 해주는데 넣었다 빼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내가 저 접시로 밥을 먹는 건가? 약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혹시 다른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도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한국은 도어락이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고 나 맘대로 나갔다가 잘못 들어가면 다시 누르고 들어가면 되는데 영국은 열쇠 문화거든요. 그래서 키를 한국 습관대로 집 안에 놓고 나오면 그 안에 기숙사 관리인이 저를 들여보내줄 때까지 저는 그냥 방황을 해야 돼요. 도시 내에서. 그게 영국 애들이 일 처리가 빠르면은 괜찮은데 영국 애들도 느리거든요. 행정 처리 이런 게 며칠씩 걸리고 하니까. 그래도 열쇠는 빨라요. 아침에 가면 저녁 늦게 들어갈 수 있는 매직을 경험하실 수 있고, 또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이제 또 9월에 가시면 외식하실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도 만나다 보니까. 영국에서 주문을 할 때 웨이터를 직접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뻘쭘하게 웨이터랑 눈을 마주치기를 기다리면서 손 들고 계속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이게 저만 불편한 줄 알았는데 영국 애들도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하는데 또 몇십 분 걸리고, 또 계산할 때 한국은 이제 다 먹고 문 앞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영국은 또 웨이터를 불러야 되는데 웨이터들이 항상 바빠요. 그래서 또 그 주문할 때 썼던 그 불편한 그 시간을 또 견뎌서 30분 결제하고 나오는 게 아직도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처음 영국 갔을 때 거의 일주일 동안 내내 비가 왔는데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산을 저만 쓰고 있는 거. 약간 제가 나중에 들은 건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우산을 쓰면 약간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놀랬던 것도 있고, 또 찌는 그 감자가 되게 여러 조리 방법이 있는데 찌거나 튀기거나 굽거나 하는 감자가 다 종류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런 문화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졌고, 아까 식당에서의 문화를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또 추가할 게 이제 식당에 처음 들어가면 바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되게 불편했어. 항상 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 안내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점이 좀, 그것도 하나의 불편한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좀 식당 얘기하셔서 궁금한 건데 탭 워터는 드실만 한가요? 어떤가요? 먹다 보면 적응해요. 그게 좋아요. 그렇고 두 번째로 요거는 이제 학생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영국 친구들 사귀는 건 좀 쉽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파운데이션 과정 때문에 국제학생들만 거의 있다 보니까 뭐 동아리나 이런 거 활동하시지 않으면 거의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꼭 영국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친구 사귀기가 쉬운지, 뭐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본인의 노하우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친구 사귀는데 되게 크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들은 다들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냥 사람들이어서 자연스럽게 결이 맞는 친구들 만나서 사귀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파운데이션 하면서 영국 애들이랑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긴 했는데 이제 기숙사 대부분 애들이 영국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요리해 먹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레 친해졌는데, 아마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시면서 영국 친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또 다른 분은 친구가 없나요? 파운데이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부 다 국제 학생들이고 이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와 같은 이제 관심사를 공유할 뭐 한국 친구들 사귀는 거랑 뭐 특별히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딱히 영국 친구들을 사귈 기회는 딱히 없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있었던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주, 2주 전에 이제 올림픽을 보러 잠시 이제 파리를 갈 일이 있었는데, 갔다가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이제 밤 10시 비행기였는데 이게 지연이 돼서 다음날 아침 8시 비행기로 바뀌게 돼서 그 파리 공항에서 이제 영국인 친구를 사귀고 같이 노숙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사귄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지네요, 동지. 지은님 혹시 뭐 파운데이션 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 친구들은 사실 만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국적이 대부분 에이시안이라서. 저는 다른 나라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그 동아리를 나갔었거든요. 저는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일본 동아리에 나갔는데 거기 참 다양한 나라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학교에 진짜 별의별 동아리가 다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학술적인 동아리뿐만 아니라 강아지 동아리, 고양이 동아리, 저 다육이 동아리도 봤거든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동아리, KTV 엄청 많고 한 300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페어 가면. 그런데 가서 가입해서 조인해서 활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사가 맞는 친구들이 모인 자리다 보니까 말도 편하게 나오고 되게 마음만 꼭 결 맞는 친구들 찾기가 동아리가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냥 학생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국인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나 고민을 해보면은 저는 과제를 같이 하면서 친해진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프리라이더 같은 애들이 이제 있으면 프리라이더가 아까 말한 것처럼 팀 과제 할 때 열심히 참여 안 하는 애들을 이제 프리라이더라고 해요. 공짜로 올라탄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걔는 우리나라처럼 배제되거든요. 정보 받는 거에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같이 욕하면서 친해진다거나, 저 때는 싸이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선풍적인 노래를 만들어서 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져서 먼저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누군가 먼저 다가왔을 때 밀어내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얘랑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대화를 시작을 안 하면은 영영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인 친구가 요새 뭐 한국 문화, K-팝 이런 것도 유행하고 하니까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면은 같이 먼저 좀 호의적으로 나서시면은 아마 친구 사귀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외국으로 혼자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아마 뭐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살다가 혼자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분명히 좀 외로운 순간이 올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하는 순간 뭐 어려웠던 순간이라든가 외로움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했는지, 그 감정을 어떤 식으로 떨쳐내려고 하셨는지,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면 없다. 나는 잘 지냈는데 나한테 영국이 완전 딱이었는데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내부는 딱히 없어요. 없었던 걸로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는 공부하신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뭐 요크라던가 아니면 두 분은 런던 그리고 브리스톨 지역인데 뭐 본인이 공부했던 지역에서 뭐 추천할 만한 장소, 뭐 여기가 공부하기 좀 좋다, 아니면 여기 음식이 맛있다, 여긴 튀김 감자, 삶은 감자 안 나온다, 뭐 이런 데가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요크에는요, 일단 한인마트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 한식당이 한 2-3개 정도 있기는 한데,
약간 많이 그리울 때 먹으면 한국이 맛있게 나요. 그리고 양념치킨이 맛있어요, 되게. 그리고 대신에 그 차이니즈 마켓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아마 한국 식재료 같은 거나 과자들 그런 거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팁인데 나중에 한국 식재료 같은 거 얻고 싶거나 한국 컵라면 이런 거 배달해서 드시고 싶잖아요. 그럼 H마트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공구해가지고 쌀 같은 것도 사거나 하면 되게 좋아요. 일단 꿀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새도 50파운드 이상 사면은 뭐 네, 배달인가요? 다른 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런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 이제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원에 비치 발리볼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외부 강사가 와서 이제 뭐 10파운드씩 거둔 다음에 그런 강의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런던 같은 경우에는 한식당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름을 댈 수 있는 것만 20개가 넘을 정도로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맛도 되게 수준급으로 잘 하기 때문에 일부 한식당의 경우에는 한국인이 주방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되게 맛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학생 할인이 되는 곳이 생각보다 꽤 많으니까 그걸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7월 달에 브리스톨 갔다 와서 정말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많은데요. 브리스톨에서 사실 공부하기 제일 좋은 장소는 아무래도 학교 도서관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고, 나는 근데 꼭 하공을 해야겠다 싶으면 인스타 감성 카페가 의외로 학교 주변에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셔도 좋고, 런던만큼은 아니지만 시티센터 주변에 에이시안 마트가 한 2개 정도 메인으로 있고 조금씩 더 많이 생겨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 진짜 웬만한 거는 런던만큼은 아니지만 다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저희 브리스톨은 그 한국 음식점이 되게 부실해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서울 과자라고. 일단 맛도 서울을 가지 못했고 주방장 분도 홍콩 분이세요. 한국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가끔 그리울 때 먹으면 괜찮지만 한국 맛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해먹는 게 제일 좋으신 것 같고, 그리고 생활 팁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국은 마트 브랜드들이 워낙 다양한데 그 중에 중간 정도 되는 데가 테스코 아니면 세인즈버리라고 생각을 해요. 세인즈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가시면 다들 주소 이런 거 생기니까 넥타 카드, 그리고 테스코는 이제 클럽 카드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할인이 많이 돼서 그렇게 마트 멤버십 카드 이런 거 있으면 정말 할인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와 있는 학생분들 지역이 런던, 브리스톨, 요크 제외하고 맨체스터, 노팅엄 또 어디죠? 노팅엄도 오셨고요. 네. 워릭이랑 버밍엄, 네. 글라스고, 엑시터도 있고. 엑스터랑 글라스고는 한인마트가 없고요. 맨체스터는 한식당 4개 있고 노팅엄은 2개 있는데 둘 다 중국인 주방장 그렇고, 한 군데 어디지? 버밍엄도 한식당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한국인 분들 많아서 요리 구하시거나 이런 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런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저도 가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약간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긴 했는데,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한식당이 없더라도 H마트라고 이제 영국에서 약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이마트 같은 식료품점이 있어요. 제일 큰 데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50파운드 이상 주문하면 무료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친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 혼자 50파운드 다 구매하기는 좀 부담되니까 친구 3명 정도 모아서 구매하셔서 본인들이 산 거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고 내가 영국에서 1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꼭 사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템이 있으셨나요? 패션 관련된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노트북은 역시 삼성이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음식 해 먹을 때 항상 필요했던 게 코인 육수라는 그 제품을 되게 잘 활용을 했던 것 같고, 그게
고기가 들어가면 영국에 통관이 안 돼서 그런 제품들은 다시다 이런 제품도 이제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그런 조미료, 소고기가 들어간 조미료 이런 걸 사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한국에서 밥솥을 아예 통째로 사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H마트에 가보니까 그 옛날에 흰색 배경에 빨간색 쿠쿠 약간 그런 게 400파운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밥을 해 먹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것 중 하나는 이제 폼 클렌징. 이게 영국이 생각보다 폼 클렌징 이런 제품이 되게 부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국의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이제 좋은 제품들 많이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용품 같은 경우도 값에 비해서 좀 품질이 떨어지는 느낌을 꽤 많이 받았어서 사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한국 약은 안 찾게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영국 약국이 이제 5파운드만 내면 약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은 생각보다 많이 안 챙겨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나만의 이 아이템? 저는 약 같은 거에 조금 더 보태자면 한국 감기랑 영국 감기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저나 친구들이나 한국 감기약을 먹었을 때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츠 같은 데 가면 정말 아까 말하신 대로 싼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감기약은 약간 비추하시고, 저는 한국에서 다래끼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영국 가서 학업적인 면이나 생활 면에서 스트레스가 계속 생기고, 물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래끼가 되게 자주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 애들도 되게 다래끼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다래끼 약을 의외로 또 구하기가 영국에서는 어려워서 그 물약 타입으로 된 거 정말 잘 썼고, 포스트잇이 또 의외로 좀 많이 비쌌어요. 저희 동네는 이 가격에 약간 이런 것들이 학용품이 많아서 학용품도 어느 정도 쓰시는 게 있으시면 꼭 한국에 사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영국 나가면 또 생각나는 게 집밥의 맛보다는 우리가 시켜먹는 배달 음식, 그 MSG 가득한 맛이 되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조미료, MSG 이런 거 많이 사가시면 좋습니다. 햇반 고추장 라면은 정말 사가실 필요가 없으세요. 진짜 너무 많아요, 영국에. 제가 방금 생각난 거긴 한데, 샤워 필터기를 나중에 영국 가서 아마존에서 사시는 것보다 여기서 사서 가시는 게 아마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제가 물 같은 거에 좀 둔감하긴 한데, 이게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저희 동네가 물이 깨끗한 편인데도 그렇게 느껴지니까 혹시 물에 예민하시면 사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화장실 이제 샤워부스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호스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천장에 붙어가지고 이걸 갈 수가 없어요. 그 필터를 사가지고 가도. 저희 기숙사는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필터 안 사갔기도 했지만 어차피 사갔어도 못 쓸 거니까 그런 거는 미리 알아가면 좋을 테니까.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갔는데 해바라기라고 네. 하죠. 네. 끝에 이렇게 벽에 달려있는 거, 그거면 필터를 못 쓰니까 쓰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본인은 이제 필터 안 쓰셨는데 막 한국 물에 비해서 영국 물은 이런 게 좀 안 좋았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저는 마실 때는 이제 맛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끼는데 이제 샤워를 했을 때는 뭐 딱히 다르다는 걸 잘 못 느껴가지고, 그래도 피부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쓰던 보습제 그런 거는 챙겨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영국 가서 뭐가 맞는지 다 사가지고 써보면서 알긴 좀 그렇잖아요. 뭐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알면 좋을 수도 있지만 뭐 한국에서 가져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질문인데, 한국에서 이불과 베개를 사갈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전혀?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전기장판이 꼭 필요하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느끼셨는지. 그 두 개를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춥게 자진 않을까. 근데 영국이 생각보다는 겨울에도 많이 춥지는 않죠, 한국에 비해서는. 본인들 뭐 추우셨나요, 많이? 춥지는 않은데 약간 우울해요. 그렇죠. 해가 빨리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자연의 섭리니까요.
런던에 계신 두 분한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혹시 두 분 다 스튜던트 오비스터 카드 만드셨나요? 네. 만드셨어요? 저는 오이스터 카드 네. 그 얼굴 나와 있는 거요. 그쵸. 교통카드 따로 발급받는 거. 그 학생 이렇게 학생증 사진처럼. 네네. 튜브 좀 타고 그거는 안 하셨어요? 그럼 그냥 컨택리스 카드로 네네, 맨날 그걸로 찍고 계속 다니셨어요? 찍었어요. 그게 비용 더 나오지 않나요? 아 근데 그게 무슨 네. 그 레일 카드 네. 그거랑 같이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레일 그 런던 밖으로 나갈 일이 자주 없어가지고 레일 카드 쓸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컨택 그걸로 뭐지 그 NFC 되는 걸로 하는 게 전 더 싸가지고. 그럼 그거를 맞아요. 원슬리로 결제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어떤 그 요금제를 페어 요금을 결제를 하고 다니셨나요? 아니면 매번 그 찍으셨나요? 매번 찍어. 아, 요거는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이러면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 지하철 정액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치, 일주일치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일본 여행 가도 뭐 일본 기차 일주일 무제한 타는 거, 3일 무제한 타는 거 이런 거 요금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교통카드 만들 때 꼭 사서 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방 쪽 같은 지방 혹시 버스 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티켓인가요, 카드인가요? 그 앱이 있거든요. 영국으로 국가 변경하면 퍼스트 버스라고 앱이 있는데 거기서 그 티켓 사서 QR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탈 수 있어요. 그거를 구매를 하는 게 아무래도 편한가요? 요크랑 브리스톨도 사실 큰 곳이 아니잖아요. 훨씬 싸요. 아 그래요? 그냥 타면 2파운드가 나가는데 그걸로 하면 거의 1.3파운드? 왠지 저는 그런 걸 사면은 의무감에 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걸 배제하더라도 사는 게 무조건 이득인가요? 네, 도시에 사시면 많이 타실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아니고 다른 학생분이 이거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영국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가져간 카드만 사용해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요거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영국 은행으로 송금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다가 제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버는 돈과 이제 부모님께 받는 돈 모두를 이제 같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학생 신분일 때 영국 계좌 많이 열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일하거나 그런 신분이 되었을 때 영국 은행 계좌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소문을 되게 많이 들었었고 네, 저는 영국 계좌를 활용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마 생활을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지 친구들하고도 이제 돈을 스프릿하거나 하면 무조건 알려줘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뱅크가 있거든요. 약간 카카오뱅크처럼 그런 유명한 뱅크가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 뱅크 하나 썼었는데 몬조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지원을 해도 이게 복불복으로 되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붙고. 근데 저는 붙었어요. 근데 있어도 어차피 저는 그냥 한국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계속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 보니까 다 영국 은행 가서 뭐 계좌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네. 지윤님은? 저는 온라인 뱅크도 써봤고 바클레이에서도 계좌를 해봤고 한국카드도 써봤거든요. 그 온라인 뱅크나 사실 바클레이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서 아무거나 하셔도 될 것 같고, 가장 영국 계좌가 편한 이유는 사실 진짜 스플릿 할 때 편한 거고 무엇보다 애플페이가 돼요. 근데 영국은 이제 카드를 인설트하는 문화보다는 그냥 진짜 탭해서 찍고 가거든요. 근데 한국 카드가 요즘 나오는 카드 트래블로그나 이런 거는 다 컨택트레이스가 되는데 컨택트레이스가 안 되는 카드를 가져오면 직원을 불러서 꽂아서 이름 확인하고 사인까지 해야 돼서 그게 약간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 계좌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새는 계좌 개설할 때 얼마나 걸리나요? 당일은 온라인 뱅크는 아마 승인 기다리는 게 그래도 짧은 편일 텐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 얼마나 걸리는지?
저는 HSBC를 이번 년에 만들었었는데 HSBC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한 다음에 우편이 3개가 도착할 때까지 은행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각각의 레터에 이제 카드가 따로 오고 카드 비밀번호가 따로 오고 그 은행 계좌 정보가 다 따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3개가 올 때까지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요새도 동일하네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생활적인 부분 저희가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뭐 진로나 아니면 전공 관련해서 학생분들한테 뭐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질문은 제가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미 파운데이션 과정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진로가 사실 아직 구체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일 궁금한 거는 파운데이션 과정 시작하기 전에 본인들이 이제 전공을 결정을 하잖아요. 이런 전공을 해야겠다. 왜냐면 그 결을 잡아야지 내가 어떤 파운데이션의 과목을 들을지를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때 본인이 고려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전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다.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무조건 예술과 공학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걸 무조건 하겠다여서 학과를 정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정한 케이스인데, 저는 그리고 예술공학을 하겠다 했지만 또 일반고 문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딱히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뭐 물리학 같은 과학 과목들을 선행 요구하지 않는 그런 대학과 학과를 찾아서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보험계리학도 사실 되게 특이한 전공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 일을 계속 처음부터 하고 싶었고, 제가 한국에 수학 강사를 하면서 이제 수학에 대한 좋아하는 거하고 이제 잘한다는 걸 깨우치게 돼서 이제 그 두 개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통계학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보험 계리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거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지만 이제 비자 스폰서십을 결국 받아야 되는데, 이 일을 그 스폰서십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인력이 부족한 직업을 찾는 방향이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결국 액츄얼이라는 전문직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봉 같은 것도 같이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전공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제가 그 패스웨이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앤 매스매틱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패스웨이에서 학과를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엑셀 시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몰랐던 학과도 되게 많았었고, 제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그 수학을 같이 해서 제가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과가 한 10개는 됐었던 것 같고, 그 제가 경영이랑 수학을 했었는데 심리학과도 갈 수 있었고, 아니면 뭐 제가 갔던 과처럼 무슨 회계금융, 아니면 뭐 통계학인데 경영을 같이 배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과도 있고, 제가 사실은 파운데이션을 그 경영으로 정했으니까 학과도 당연히 경영으로 갈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학과를 보고 정해야 될 시기가 오니까 이렇게 사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킹스 컬리지 런던은 다른 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잖아요. 네. 혹시 다른 학교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안 드셨어요? 근데 제가 그 유카스 지원 시기에 전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 확신도 안 드는데 대학마저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킹스에 남아 있었어요. 주변에 다른 학교 지원한 친구들은 네. 뭐 다른 학교 지원한 친구들이 더 많았나요? 아니면 킹스에 그냥 남겠다라고? 근데 보통은 킹스랑 유카스를 둘 다 하는데, 보통은 유카스 지원하는 학교들을 보면 킹스보다 낮았어요. 보통은 뭐 UCL도 있었긴 했는데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 킹스에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어쨌든 학교를 결정할 때 랭킹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그쵸. 타입이었어요. 과보다 랭킹. 네. 동희님은 어때요? 인투시티도 어쨌든 다른 학교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잖아요. 좀 주변 분들이 그런 랭킹 이런 걸 많이 고려를 하는지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전공에 조금 더 포커스하는지. 제가 파운데이션 과정을 할 때 같이 들었던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컴퓨팅 사이언스 학생들과 같이 들었는데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킹스 칼리지나 뭐 이런 학교들도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학교 랭킹도 많이 본다고 느꼈습니다. 지윤님한테는 이제 다른 것보다 지윤님한테는 궁금한 거는 이제 다른 분들은 학사를 경험 못했으니까 그 대학교 때 이제 잡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 아니면 본인이 경험한 약간 영국 취업 시작 이런 거 얘기를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잡 페어라든가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 경험에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마이커리어라고 해서 학교가 이제 연계하고 있는 기업 스몰 비즈니스 그 회사들이랑도 연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취업 공고들도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자표를 되게 성대하게 그 메인 빌딩에서 여는 편인데 온갖 회사 다 와서 설명해주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한 1년에 2번 정도 되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정보 알아가서 진짜 인턴십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가장 제일 흔하게 구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링크드인 통해서 제일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링크드인을 만들었어요? 링크드인 관리하고 실제로 이제 경력 올리고 좀 글도 쓰다 보니까 헤드헌터들이 연락은 종종 오더라고요. 네, 저는 시간이 안 맞아서 거절하긴 했는데 연락은 많이 오더라고요. 그 링크드인이 뭐냐면 약간 우리나라 사람인 같은 건데 해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도 이제 일반 사람이 등록할 수 있는 거랑 헤드헌터 구직을 이제 구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인을 하는 사람들이 접속을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직업부 그러니까 뭐랄까 경험이라던가 학교 출신들을 쫙 한 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 사람이 이력이라던가 졸업한 학교를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약간 메일을 보내서 너가 올린 뭐 이력서라던가 아니면 너가 올린 프로필 같은 거 봤는데 관심 있는데 인터뷰 한번 하지 않겠니? 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싶거나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영국에서는 무조건 그 링크드인 사이트를 빌드업을 굉장히 잘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기 쉽게 내가 어떤 경력을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만들어 두셔야지 나중에 잡을 구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커리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배분들도 막 이제 파운데이션 끝났기 때문에 막 너무 먼 3년 뒤의 미래까지는 고민을 하시기가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준비한 질문들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